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로켓 과학자만큼 꼭 똑똑할 필요는 없다라는 주식도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식 투시경에서 쉽고 명쾌하게 많은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 자료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지난주까지에 있어서 9강에 걸쳐서 캔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글쎄요,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힘들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로켓 과학자만큼 크게 똑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교과서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쉽게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업 진행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며칠 밤을 새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쉬운 투자 비법,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투자 비법, 그리고 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비법. 이 부분만 놓고 보시더라도 많은 분들 흥분을 하실 텐데요. 사실상 저의 어깨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쉽고 명쾌하게 배우실 수 있다 할지라도 저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교육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새롭게 강의해드릴 그런 내용은요, 원래는 지난번에 캔들 강의에 앞서서 해드렸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캔들로 인해서, 캔들 교육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더욱더 많이 생기시게 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의가 좀 더 생기시게 될 수 있다면은 순서를 바꿔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교육 일정 자체를 약간 바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약간 오리엔테이션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증권 분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에서는요, 증권 분석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그 정의를 내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분석의 정의. 굉장히 이 교과서적인 내용으로서 딱딱한 부분이라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증권 가격 예측을 위해 영향력 있는 재반 요인 분석. 이렇게 나오면 벌써 졸리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부분 보시면 포트폴리오 종목의 선택과 매매 타이밍 결정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드린다면요, 증권 가격, 그러니까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변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종목의 선택과 매매 타이밍을 결정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증권 분석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증권 분석의 의의. 발음도 저도 좀 힘든데 증권 분석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라는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증권 가격이라는 부분은 시장 참여 투자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기본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참여 투자자라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포함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투자 종목에 대한 기대 수익과 리스크를 예측을 해서 예측을 통한 자산 분배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증권 분석이라는 부분은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내용의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사실상은 지겨우실 거예요. 지겨우시고 지루하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시간, 지금 시간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 해석해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교과서적인 내용 조금 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 분석의 실질 목적입니다. 이 부분 가장 중요하죠. 사실 앞부분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증권 투자 수익률의 극대화라는 표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익률의 극대화라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세 가지가 있죠. 배당이익, 명예이익, 뭐 매매이익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매매이익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이익에 대한 수익의 극대화다. 그래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증권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상 수익률의 극대화는 굉장히 목표로 삼고 계시는데 증권 분석 부분은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캔들 9강째 설명드릴 때까지도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렸죠. 이번 주에도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의 큰 개요 부분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 놓고 보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분석에 대한 방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에도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향후 여러분들이 증권 투자하시면서 계속해서 놓고 보셔야 될 이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핵심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린다면은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거다. 다시 얘기해서 뭐 여러분들께서 자주 들어보셨던 그런 단어들이 있죠. PER이라든가 혹은 PBR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업 자체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에서의 수급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놓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의 수급,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의 매매 동향,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심리와 제 심리까지도 포함되는 부분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는데요. 한 가지 분석 방법이 더 있는데 화면 놓고 보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랜덤 워크 이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찌 보면은 등해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주가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초과 수익률의 달성도 역시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부분은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좀 등해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 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혹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놓고 분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장에서의 이길 수 있는 확률, 승률은 사실상은 5대5, 50%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조금 더 노력하시고 조금 더 참여하신다면은 그 확률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정형화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마음을 비워주는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크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은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것이 수동적이고 조금 비관적인 그러한 관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부분도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요. 다시 화면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분석, 증권 분석의 그 앞부분은 좀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다들 아시는 부분이에요. 아시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내재 가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을 분석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도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놓고 해석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도 기본적 분석이 내재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은 무엇이요? 수급,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인. 기본적 분석에서는 전혀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 주가의 과거 데이터의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기본적 분석의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과 함께
기술적 분석의 과정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과정이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일어난다. 이러한 부분에 이제 과정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 분석의 내재 가치 역시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놓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관점에서의 분석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영역 부분, 어떤 부분을 분석하느냐 이 부분을 또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부분 평상시에 못 들어보셨겠지만은요. 조금 더 한번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증권 분석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무조건 주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오히려 이 이론을 무시하는 경향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 요소가 따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과 수익률도 역시 불가하다라는 이론인데 무조건적으로 이쪽으로 해서 좀 뭐랄까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시라는 부분이 아니고 너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의존을 하셔가지고 시장에 너무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잊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증권 분석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뭐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때 교과서적인 내용이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여러분들의 증권 투자의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증권 분석을 한다. 두 번째는 랜덤워크 이론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시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승리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을 조금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다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아는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우시고 힘이 드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교재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함께 쉽고 명쾌하게 풀어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앞부분에 증권 분석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미, 교과서적인 내용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공부해야 될 부분 다시 한번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내일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에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전체적인 기술적 분석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과연 어떠한 분석이 타당한지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오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오히려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조금 더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또 어려워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평상시에 들어보시지 못했던 그러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란 기본적 분석은 어렵나요? 이렇게 해놓고 주가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 부분에 있어서 앞서 이제 그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내용, 어떤 것이 전제 조건으로 돼야 되는 것인지 그 공간을 이제 좀 비워놓은 건데요. 기업의 내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에서는 사실상 다른 내용보다도 일단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가의 부분에 있어서의 분석 내용인 거고요. 기본적 분석이 꼭 주식에 대한 기본적 분석만은 아니죠. 전체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산업의 내재 가치라든가 또 전체 경제 상황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오늘 방송 나오면서부터도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이라서 좀 딱딱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지겹지는 않을까. 거기에 그 정도면 다행인데 어렵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캔들 교육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분은 그냥 듣고 순간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 듣고 잊어버리셔도 된다. 다만 그러한 부분을 왜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항상 말씀드려왔다시피 기초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좀 쌓아 놓으셔야만 뒷부분에 뭐 윤정두가 알려드리는 비법이라든가 투자 노하우 부분을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중반 이후로 달려갈 때까지도 조금 지겨울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졸지 마시고 좀 능동적으로 공부해 나가실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 보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의 분류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상 이렇게 따지고 놓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 기본적 분석에 대한 예제 부분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단어만 들으셔도 좀 어려우시죠. 하지만 그러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만 시장에 대응해 나가실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내 종목의 흐름까지도 같이 연동시켜서 보실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지실 수 있게끔 지금 시간은 교육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놓고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의 종류 부분인데요. 경제 분석과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상은 좀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적 분석은 뭐라 그랬어요? 내재 가치에 대한 분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재 가치에 대한 분석. 그래서 이 내재 가치에 대한 분석 부분을 다시 한번 놓고 본다면은 경제를 분석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슈 그리고 경기 동향. 그래서 금리, 환율, 유가 이러한 부분들의 거시적인 지표, 큰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부분을 분석하는 법. 그리고 산업에 대한 경기 사이클, 어떤 업종이 순환성으로 어떻게 진입이 되느냐. 거기에 기업 가치 분석.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가치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순서에 따라서 명칭을 또 달리해요. 사실상 그 부분도 뭐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잠시 후에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 좀 준비했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힘드실까 봐 한번 시장에서 지금 사용되는 지표 가지고 나와봤으니까요. 그 부분 놓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분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 분석 어렵나요? 저도 어렵네요 지금. 기간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05년 전망치 이 부분은 뭐 교육 강좌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경제 분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성, 경제 성장성, 성장률이죠. 성장률 부분에 대한 전망치인데요. 이 밑에 보시면은 10개 IB 투자은행에서의 전망치 부분이 3.6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2014년 10월에 전망했던 부분을 201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 1월 15일에 수정을 했다. 여기도 다 전부 15년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그 전망치라든가 또 수정된 사항 그리고 중간에 계속 그거는 바뀔 거예요. 상반기에도 또 바뀔 거고요. 또 하반기에도 바뀌게 될 텐데 최근에 이슈되는 부분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금 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가지고 나온 자료는 뭐가 되겠습니까? 2015년도 1월 달에 우리가 시장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갔었던 부분 중에 하나,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부분입니다. 이 기준금리는 일단은 뭐 멈춰져 있는 상태죠. 하지만 멈춰져 있는 구간에서 무엇을 했다?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양적 완화를 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금리 포함 그리고 금리 정책, 통화 정책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기본적 분석 어렵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렵다. 단어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평상시에 뉴스로 들어오셨고 몇 달 동안 계속 유럽 은행에 대한 양적 완화 부분이 진행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계속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 부분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3%대 후반 혹은 4% 전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통계 자료. 그것이 여러 군데, 100여 군데, 200여 군데가 아니고 10군데 정도의 또 압축한 그 자료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거보다 적게 혹은 한두 군데의 자료만 놓고 우리가 추정치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매일 시장에서 혹은 일상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기본적 분석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또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동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지고 나온 이유는 교육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시장 참여를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유럽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에서 양적 완화를 지금 추가적으로 단행하는 상황이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적 완화를 완전히 다 끝내놓은 이후에 2008년도에 일단 금리는 동결이 돼 있죠. 0에서 0.25%로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단행한 이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경기가 살아난다는 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려는 움직임. 그래서 2015년도에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될지 혹은 유럽 쪽에서의 양적 완화 때문에 조금 시기를 늦춰서 하반기가 될지 어찌됐건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거나 그리고 힘들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몇 년 동안 2008년 12월 달에 미국 금리는 마지막 인하를 하고 동결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무려 7년 동안, 만으로 따지면 한 6년 되겠죠? 6년 동안은 미국 금리 신경을 안 쓰셔도 동결 상태로 갔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인 분석에 나오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경험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대응하시다 보면요. 숙달이 되십니다. 그리고 박사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박사가 되세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접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부터는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지막 변경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금리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역시 시황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현재 금리도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 동결 상태입니다.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연방은행 FED에서 지금 금리 정책 편 부분은 2008년 12월 이후에 멈춰 있습니다. 유럽 금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2014년 9월 이후에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영란은행 같은 경우, 영란은행 영국이죠. 영국의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 이후에 멈춰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잦은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번 알면은 최소 몇 개월, 분기, 반기, 1년 이러한 기준에서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 하시는 기준이 아니고 간단하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아시면은 경제 분석이라든가 산업 분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뭐 종목 분석은 다 하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놓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좀 편해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사실상 이 부분이 여러분들 보시면 뭐 제약사별 1월 원외 처방 조제액 및 증가율 이렇게 써 있는데 보셔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 2015년입니다만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2009년도 자료입니다. 2009년도. 사실상 이 자료를 갖고 나온 이유는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분석을 한다. 내가 만약에 제약업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을 뭐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시장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 종목이라면은 조금 더 접근을 하셔서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산업 혹은 업종 분석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만 놓고 보시면은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그러한 내용, 분석 내용 이런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업종이라면은 이 정도 부분은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끝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거시적인 부분, 그래서 경제 분석과 산업 분석과 개별 기업 분석, 개별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깊게 안 들어갔죠.
그것은 내일 여러분들께 실제 투자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멈춰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 오늘 기준에서는요, 전체 경제 동향 보시는 방법, 산업 동향, 업종 동향 보시는 방법,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석 방법, 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시적인 분석에서부터 종목으로 내려가는 방법, 또 종목에서부터 거시적인 분석으로 올라가는 방법,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교과서적인 내용만 또 끝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돼 있죠. 다시 얘기한다면은 경제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 그리고 기업, 개별 기업 분석,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이러한 방법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분석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일반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러한 분석 내용보다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나마 또 이제 그 바텀업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대로 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종목은 발굴을 하세요. 어떻게든 종목은 발굴하십니다. 이것이 또 뭐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든 혹은 소문에 의해서, 이것도 어찌 보면 기술적 분석이 되는데요. 소문에 의해서 어떤 종목을 발굴한 이후에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산업은 더더욱, 그리고 경제는 더더욱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앞부분 기본적인 분석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탑다운 방식이라는 부분이 경제 동향을 놓고 보고, 그 다음 산업 동향, 그 다음에 뭐 산업 동향을 놓고 보면서 업종을 보겠죠. 그리고 종목군들을 보고 그 종목군에서 탑픽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끄집어내시는 그러한 전략을 가신다면은 사실상 시장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경제 분석은 경제학자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분석에서부터 우리가 쉽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종목을 발굴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소문에 의해서 편입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찌됐건 내가 분석을 해서 종목을 편입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분석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시장에서 노출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업종에 대해서 이것이 노출된 업종인지 혹은 새롭게 갈 수 있는 업종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시고 또 분석을 안 하시고, 또 경제 분석은 아예 또 안 하시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면은 끝물을 잡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얘기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업체, 화학업체를 낙폭과대주다라는 인식으로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엔화가 약세를 띄어서 자동차 업체들이 다소 힘든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저평가 상태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맨 처음부터 강조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너무 똑똑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넘어가자. 그리고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게 된다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경제 지표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요인들이 경제 지표인 만큼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시면서 쉽게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했을 텐데요. 이 부분 어찌됐건 교육 교재 놓고 보시면서 차분하게 풀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기본적 분석 사실은 내일부터는 좀 재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목을 노출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종목이 노출돼서 이거 봐라, 이거 참 수익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지? 라고 하실 때부터는 이제 좀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기초를 좀 다져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마무리 정리해 드립니다. 장점과 단점, 그리고 궁극적인 기본적 분석의 목적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 분석의 실질적인 목표가 뭐다? 나와 있죠? 수익률의 극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 분석 자체가 사실은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고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내재 가치가 높은 종목을 어떻게 해요? 시장 가치가 높은 종목보다는 내재 가치가 높은 종목, 이러한 종목을 편입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시장 대비해서 훨씬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평가 종목 발굴할 수 있고 편입한 이후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당연히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의 또 장단점 역시 또 놓고 살펴봐야 되는데 장단점 부분은 뭐 사실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 좀 맹점이 좀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기술적 분석만 기본적 분석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그래서 장점 부분과 단점 부분 짧게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장점 부분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기업의 내외적인 요인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기업의 내외적인 요인을 분석을 해서 저평가 유망 종목을 발굴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서는 사실상 기업의 펀더멘털 부분에 대해서 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 분석에 대한 장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외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종목 발굴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이죠. 어찌됐건 수치가 나와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분석 내용이 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해하기가 또 쉽고 또 간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 부분은 계량화되기 어려운 심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든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 총선이 있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남미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혼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지정 확정 리스크 이러한 부분을 이제 계량화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이 기본적 분석에서는 포함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패턴에 의해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본적 분석은 다시 한번 뭐 짧게만 정리를 해드린다면 뭐죠? 어찌 됐건 간에 증권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것은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기술적 분석 역시 이제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기술적 분석도 금요일 날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활용하시고 또 활용하시고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그러한 비법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 텐데 오늘 굉장히 딱딱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만 금요일 날 윤정두의 노하우를 노출했을 때 공개를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의 개요부터 차분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의 개요. 기술적 분석하고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기본적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되겠죠. 수급 및 주가의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었던 수급 또 과거에 일어났었던 주가의 변동 라인 이러한 부분을 계량화해서 분석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기술적 분석 하시는데 그러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 시점 포착하는 거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기본 가정은 이런 거죠. 주식 시장의 시장 가치는 수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기본적 분석은 뭐라 그랬어요? 내재 가치에 의해서만 주식의 가치가 설정이 된다 하는데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렇게
기본 가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 그러니까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그리고 중립이면 중립. 상당 기간 이것이 추세가 지속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추세의 변화 역시도 수급에 의해서 뭐 매물이 쏟아진다든가 혹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만 추세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수급의 변동은 도표에 의해서 추적이 가능하다. 도표, 다시 얘기한다면 차트입니다. 차트에 의해서 추적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가 모형은 스스로 계속 반복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통계치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많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대략적으로 역시 캔들과 마찬가지로 캔들 패턴 한 100여 가지 넘는다 그랬죠. 기술적 분석은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100여 가지, 제가 생각할 땐 100여 가지가 아니라 200여 가지, 300여 가지 그 이상 더 많을 수 있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각각의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한 가지 한 가지만의 핵심 포인트만 뽑아내셔서 이해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제가 비법을 공개해 드리면서 몇 가지 패턴에 대해서만 아주 쉽게 적응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 분석, 나머지 교과서적인 내용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교과서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추세 분석, 패턴 부분, 패턴 분석, 뭐 지표 분석, 시장 구조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교과서적인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크게 얘기할 때 추세 분석은 이동평균선, 저항선, 지지선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패턴 분석은 서양식 패턴 분석과 일본식 캔들 이건 9강 동안 진행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서양식 패턴 분석도 캔들 분석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이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표 분석은 오늘 이제 좀 강조드릴 부분입니다. 오늘하고 금요일 주가와 수급 그리고 보조 지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무엇이냐면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가 일목균형표 많이 들어보셨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를 든다면은 뭐 엘니뇨 현상, 여성들의 치마 길이에 따른 주가 예측, 그리고 주초, 주말, 연초, 그리고 연말, 그리고 뭐 대선 효과, 계절별 랠리 현상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드렸는데요. 북한이 어떻게 합니까? 핵미사일 실험 이런 부분이라든가 혹은 동해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혹은 서해상에서의 어떤 뭐 국지전이 일어난다거나 했을 때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이러한 부분들을 펀더멘털 상으로 어떻게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국한시켜서 분석하는 내용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전체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시더라도 그럼 패턴이 4가지인데 4가지에서 조금만 내가 신경을 쓰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겁을 내실 수도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추세 분석, 뭐 패턴 분석, 그다음에 시장 구조 이론 전부 우리가 다 향후에 공부할 내용인데요. 지표 분석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 분석에서도 어떤 내용? 보조 지표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어려우실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캔들을 9주 동안, 9강 동안 배웠죠? 3주죠. 3주 9강을 배웠는데 캔들만큼 쉽습니다. 보조지표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보조지표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몇 가지 뽑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보조지표가 어느 것이 있는지 그 보조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지표는 주가나 거래량을 계량을 해서요. 새로운 지표로 산출을 한다. 그리고 추세 판별, 그리고 주가 예측에 활용하는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안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쭉 지나갈게요. 쭉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조지표의 장점, 단점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공개해드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교육 자료를 통해서 한번 쭉 놓고 보시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장점, 단점은 기술적 분석 전체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하죠. 보조지표의 단점에 대한 보완법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후행성이 좀 나타나요. 보조지표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만 사용할 때에는 매매 오류라는 게 뭐냐면 조금 뒤에, 그러니까 매도 사인이 주가가 빠진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주가가 오른 이후에 매수 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점은 어떻게 한다? 2개 이상의 지표를 병행해서 분석해야 된다. 다시 얘기한다면 캔들 같은 경우에 뭐 보조지표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우리가 캔들을 배웠는데 캔들 하나보다는 한 가지 이상의 보조지표를 더 놓고 분석을 하시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 보면서 쭉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의 종류입니다. 지금 11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사실은 더 많아요. 특히 이 기타 지표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이 9가지, 10가지에 대해서 어떤 지표들인 것인지 한번 짤막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지표 1, 추정형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그대로요. 우리 캔들 배울 때랑 똑같이 한 번 주가가 형성되면 일정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추세 반전형입니다. 사실상 캔들에서는 반전형을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지표에서는 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반전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추세 반전형 지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래량 지표 부분이 있고요. 거래량 지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지금 밑에 이러한 지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겹쳐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겹쳐져서 뭐 수량은 많아 보이지만은 중복되는 그러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범위성 지표, 그다음 변동성 지표.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죠. 변동성 지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빅스라든가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세 지표, 시장 강도 지표, 그리고 가격 지표, 채널 지표, 모멘텀 지표 이러한 내용들 쭉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지표 보여드립니다. 기타 지표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특정 범주에는 들지를 못해요. 따로 이렇게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범주에 동시적인 성향을 보이는 지표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은 기술적 지표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 수급, 개인 순매수, 기관의 누적이라든가 시장 주체 세력의 수급 동향, 그리고 우리가 시장 주체 세력의 수급 동향이다라고 한다면은 흔히 외국인 기관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뭐 혹은 개인.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2005년 이후에 굉장히 크게 시장을 좌우하는 부분, 국민연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수급 동향까지를 전부 놓고 보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가지, 200여 가지 그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겁이 나실 텐데 일단 겁이 나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교육자료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교육자료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첨삭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새로운 교육 부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사실상 그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야, 이거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매일 듣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다만 오늘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의 실제 종목의 접근 방법 이러한 부분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실제 종목 접근 방법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기초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놓고 보실 때
기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은 아시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그 기술적 분석 부분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차이점만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는 뭐라고요? 내일부터는 바로 종목 들어가서 어떻게 시장에서 종목에 접근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기술적 분석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장점과 단점, 이 부분 뭐 기본적 분석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상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가장 교과서적인 내용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매매 시점 포착이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매매 시점 포착이 가능하다. 이것은 뭐 시장에서 흔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가 변화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노출되어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심오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가려져 있고 어느 곳에서는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 오히려 기본적 분석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굴하신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매수 구간을 포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매도 구간을 포착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선점을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점 부분은 과거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거. 이게 현실적입니까? 아니죠.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일한 과거 주가 패턴이라도 주가를 예측하거나 해석할 때의 차이가 납니다. 분석가에 따라서 이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부터를 과거 패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패턴이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패턴의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 폭을 잡아줄 것이냐, 하단으로 잡아줄 것이냐, 상단으로 잡아줄 것이냐 이러한 분석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시장의 내재 가치 분석 및 변화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기술적 분석의 장점은요. 기본적 분석으로 잡아내기 힘든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매매 사인을 줍니다. 매매 사인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있고요. 다만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비현실적. 다시 얘기한다면 과거 데이터만을 가지고 우리가 설정을 하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요인들 배제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대응이 조금 서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기술적 분석하실 때는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낼 수 있는 방법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장단점 짤막하게 장단점이 아니라 비교죠. 비교 부분을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시간 좀 마무리를 지어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 분석은 뭐라고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본다. 기본 전제예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뭐라고요? 주가, 수급 및 주가의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만 주가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재 가치 분석이냐 아니면 과거의 패턴에 대한 분석이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게 가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석 방법은 질적 분석, 양적 분석 그리고 이쪽은 수급 및 과거 주가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도표화된 통계 자료. 매수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매도와 매수는 저평가 종목, 고평가 종목 매수, 매도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떻게 된다? 지표상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발생된 종목을 편입을 한다 기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부분은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따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에서는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본적 분석을 해드리고 나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처음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또 여러분들께서 힘들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기적인 효과를 먼저 가지고 가셔야만 일단 손실폭을 좀 메우실 수가 있겠죠.
그래야만 교육도 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접근을 해드렸고요. 캔들을 그래서 9강 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내일은 기본적 분석을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다만 내일 부분도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종목을 찾습니다. 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또 아주 심도 있게 여러 강의에 걸쳐서 기본적 분석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부분 그리고 비법 부분 노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날 여러분들께 좀 많은 내용 드리고 또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좀 어설펐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또 방송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내일과 모레도 주식투시경 꼭 시청하셔서 좋은 수익 올리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